자, 윤석열이 지난 정부가 빚 400조 늘려 또 전 정권 탓 나왔죠. 정말 지긋지긋한데 지난 정부는 5년 동안 400조 원 이상의 국가 채무를 늘렸습니다. 재정 부담이 크게 늘면서 정부가 일하기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자, 윤석열의 전 정권 비판 매년 반복되고 있는데 400조 채무 늘었다는 것도 똑같아. 작년 4월 18일 국무회의에서도 지난 정권에서 무려 400조 원이 추가로 늘어났습니다. 정부는 24조 원 지출을 줄였다고 강조하는 동시에 민생 예산 적극 확대했다며 총 677조 4천억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 발표했어요. 민주당에서는 부자 감세에 따라서 세입 준 건 설명을 왜 안 하냐? 근데 또 전 정권 탓을 하냐? 지금 도대체 니네 임기 몇 년 차냐? 언제까지 전 정권 탓을 할래? 욕 먹을만 하죠. 근데 얘네들이 말을 안 하는 게 있죠. 코로나. 문재인 정부 당시 국가 부채가 늘어난 건 코로나 때문이잖아요. 코로나를 빼면 안 되잖아. 전 세계가 국가 부채를 늘렸어요. 코로나로 전 세계가 올스톱이 됐습니다. 올스톱이 된 상태에서 선진국들 빚을 냅니다. 빚을 내서 돈을 뿌려. 왜냐? 완전히 자빠지면 다시 일으켜 세우는데 더 많은 돈이 들어간다. 그러니까 완전히 자빠지지 않을 정도로 돈을 일단 뿌려서 숨을 붙여놓자. 이게 전 세계 선진국들의 경제 정책이었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부채를 늘리지 않아서 욕을 먹었다고. 근데 코로나를 쏙 빼고 400조 빚 늘렸다, 문재인이 나라 다 망쳐놨다, 이 주장만 하는 거예요. 양아치죠, 양아치. 하준경 한양대 교수가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그렇게 재정을 너무 많이 썼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좀 어렵다. 코로나가 있었잖아. 근데 윤석열은 전 정부 당시 국가부채 증가폭이 지나치게 커서 부담이 되고 있다. 우리가 힘든 건 문재인 때문이다. 자, 시기별 연평균 국가 채무입니다. 이게 기재부에 올라와 있는 자료예요. 박근혜 정권 4년 연평균 42조 증가했습니다. 문재인 정권 팬데믹 이전 연평균 29조 채무 증가했고요. 팬데믹 이후에 129조가 늘어서 5년으로 평균을 내보니 연 76조 채무가 증가했다. 윤석열 1년에 72조 증가했어. 코로나도 없는데 72조 빚이 늘었어. 미친놈들 아니야. 주요국 팬데믹 기간 국가채무 증가 규모를 보니까 한국 248조, 증가폭이 9.3%예요. GDP 대비 46.9%. 보세요. 독일이 진짜 깐깐하거든요. 독일도 재정에 대해서 정말 깐깐하게 하는 나라로 유명한데 독일 GDP 대비 68.8%예요. 제일 적은 데가 호주 54.7%.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 주요 국가에 비해서 정말 국가 채무를 안 늘렸어. 코로나 때도. 그러고도 잘 버텼죠. 전 세계에서 제일 잘 경제를 버틴 나라가 대한민국.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거는 평가가 끝난 거예요. 이제 엔데믹이라고 하죠. 코로나가 다 끝나고 나서 미국 블룸버그에서 누가 코로나를 제일 잘 극복했는가 결과를 냈는데 압도적으로 대한민국 1등. 그리고 정리 끝. 이렇게 됐잖아. 이렇게 됐습니다. 이거는 팩트예요. 일본 222% 늘렸어요. 영국 100%, 프랑스 100%, 이탈리아 150%, 캐나다 100%, 스페인 118%, 싱가포르 136%, 미국도 116%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GDP 대비 46.9%. 언제까지 전 정권 타령만 하고 있을 거냐, 이 무능한 놈아. 먹히지도 않죠, 이게. 먹히지 않아요. 이런 걸로 뭐 지지율이 반등한다거나 이런 것도 없죠. 윤석열이 경제에 확실히 살아나고 있다, 세계가 주목 중. 와, 이거 진짜 미친놈이다. 이거 미친놈이야. 죽어나가고 있어요, 지금 경제가. 모든 지표가 작살나고 있어. 나 그리고 이거 안 쪽팔리니? The box stops here. 이거는 꼭 여기다 놔둬. 이게 뭐냐고. 미국 대통령한테 받은 선물을 이렇게까지 자랑하는 저 The box stops here가 옛날 미국 개척 시대, 그때 포커를 칠 때 쓰던 용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The buck stops here라고 하면 뭐 이야기를 하면 좀 복잡한데 내가 책임진다는 뜻이에요. 내가 책임진다. 그러니까 포커 칠 때 쓰는 용어.
그러니까 딜러를 돌아가면서 이렇게 저렇게 하는데 버그 스탑스 히어는 여기서 버그를 멈춘다라는 거고 포커 칠 때 이런저런 것들 하는 것들이 있었대요. 그래서 내가 이곳을 책임진다라는 관용적인 표현으로 더 버그 스탑스 히어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바이든이 선물을 해줬더니 이거는 그냥 와 너무 소중해. 나올 때마다 이거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안 쪽팔린가? 바이든의 푸들도 아니고 말이죠. 이거를 저렇게 자랑스럽게 내놓을 수 있나? 이제 선물 받았으면 그냥 선물 받았다 한 번 정도 보여주면 됐지. 나올 때마다 저게 있어요. 나올 때마다. 아니, 푸들이라고 하기에는 덩치가 너무 크지. 우리 경제가 확실하게 살아나고 있고 앞으로 더 크게 도약할 것이라 분명하게 말씀드리나. 와 미친놈입니다. 진짜. 우리의 경쟁력과 성장 추세를 지금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오메. 대통령 취임사에서 과학과 기술, 혁신을 통해 빠른 성장을 이뤄내겠다고 약속드렸고 이를 지키기 위해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왔다. 기업의 창의와 혁신을 북돋우기 위해 킬러 규제들을 과감하게 격파했고 622조 원 규모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을 비롯한 첨단 산업 발전의 기반을 다지는 데 힘을 쏟았다. 그럼 구체적인 얘기를 해주면 저 무슨 규제를 없앴어. 근데 이게 근거가 골 때리는 게요. IMF에서 올해 우리 성장률을 2.5%로 전망했대요. 이는 미국 2.6%에 이어 주요 선진국 중 두 번째로 높은 수준. 작년 우리의 1인당 국민소득은 처음으로 일본을 넘어섰다. 이게 우리나라 경제가 좋아지고 있는 근거랍시고 낸 건데 IMF가 올해 2.5% 전망한 거. 작년에 개 박살났으니까 작년 대비 성장이에요. 작년 대비. 모든 건. 그러니까 작년에 너무 박살나서 2.5% 성장한다 하더라도 별게 없다는 겁니다. 기저효과라고 하죠. 네. 근데 이것도 분명히 수정될 겁니다. 그리고 일본을 넘어섰어. 1인당 국민소득. 그건 뭐야? 일본이 작살나고 있으니까 우리가 잘해서 추월한 게 아니라 일본이 못해서 추월 당한 거야. 우리가. 우리가 앞장서서 막 치고 올라가서 일본을 뛰어넘은 게 아니라 일본이 뒷걸음질 쳐서 얘네들이 지금 윤석열이 지금 얘기하는 경제가 좋아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근거 자체가 다 쓰레기 같은 근거 아닙니까? 거짓말이죠. 눈속임이고 선동이죠. 이런 게. 와 날조. 작년에 그지같이 나라를 말아먹었으니 작년 대비 올해 성장률이 2.5가 자랑할 만한 일인가 이게? 거기다가 원전 생태계 복원. 아이고. 신한울 3, 4호기 건설을 재개했다. 이것도 골 때린 게 뭔지 아세요? 신한울 3, 4호기 건설을 폐기한 적도 없어요. 근데 문재인이 탈원전으로 다 망쳐놓은 걸 자기가 마치 복원한 것처럼 하는데 이것도 거짓말입니다. 아이고 진짜 이런 게 대통령일 수가 있냐 어떡해. 지금 자영업자들 폐업률이 어마무시하게 높고 자영업자들 연체율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 부동산 PF 대출받아서 집사라 해서 지금 억지로 더 판을 키우고 있고 언제 터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언젠간 터지는 상황을 만들어 놨고 지금 서울 아파트 값이 빚내서 유동성을 계속 집어넣으니까 아파트 값이 너무 많이 오르고 있어. 자 그러니까 지금 뭐라 그래. 부동산 과열 공급으로 해결하겠다. 그린벨트 푼대요. 그린벨트 이러고 있습니다. 이 정권이 얼마나 등신 같은 정권이냐. 경제 쪽으로는 미국이 기준금리를 5.5%까지 올렸죠. 우리나라 미국보다 금리가 높아야 되는 나라입니다. 근데 부동산 PF가 터지니까 3.5%까지만 쫓아가고 못 쫓아가고 있어요. 자 그래도 3.5%까지 올렸지. 일본은 그조차도 못했으니까 지금 박살나고 있는 거고요. 3.5% 한국은행이 올렸다는 건 뭐예요? 물가가 너무 오른다. 통화량을 줄여서 물가를 잡아야 된다. 근데 더 올려야지 물가를 더 잡을 수 있지만 가계부채도 많고 부동산 PF도 너무 심각하니 더 올리지는 못한다. 3.5에서 멈췄잖아요. 3.5까지 끌어올린 데에는 통화량을 회수하겠다는 한국은행의 뜻이 있는 거잖아. 근데 이 인간들은 빚내서 집사라면서 돈을 계속 풀어. 거기다가 세입이 빵꾸가 나니까 한국은행 마통으로 100조를 땡겨다 이미 썼네? 뭐 쓰고 갖고 했지만 한국은행 마통은요 가장 치명적인 단점이 뭐냐? 통화량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한국은행이 3.5%까지 기준금리를 높이고 금리를 높였던 이유는 통화량을 줄여서
회수를 해서 물가를 잡고 경기를 좀 안정화시키겠다라는 건데 한국은행은 금리를 올려 윤석열 정권은 돈 풀어 빚내서 집 좀 사라 신혼부부들 빚내줄게 싸게 해줄게 하는 마통 쓰면서 통화량 또 늘려 물가가 잡히냐고 미친놈들이라니까 이런데 경제가 살아나고 있대요. 아파트값 막 올라간다고 지금 또 공포 마케팅 시작됩니다. 지금 사야 된다 분양 물량 지금 우리가 사야 된다 신문에서 막 엄청 펌프질해요. 일시적일 수밖에 없어요. 지금 아파트값 오르는 건 돈이 풀리니까 저리로 돈을 막 풀잖아 정권이. 아파트값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설명하고 이 이야기 이제 마무리할 건데요. 둔촌주공 아파트값이 무지하게 올랐다 막 10억이 올랐다 막 이런 얘기들도 나옵니다. 첫 번째 아파트값은 오를 수 있어요. 왜냐 오를 것 같아서 빚을 내서 내가 샀어 오르죠. 자 그러면 이게 계속 오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오른 값으로 살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더 오른 가격으로. 그죠? 그래야지 아파트 값이 계속 상승 곡선을 타겠지. 문제는 돈을 뿌려서 사게끔 만들어 빚내서 살 사람 한 번 첫 번째 거래는 이루어졌어. 그 다음에 오른 가격으로 두 번째, 세 번째 거래가 이루어질까요? 그게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 지금 은행에서 스트레스 DSR 안 하고 있잖아. 미뤘잖아 9월로. 그거 진작에 했으면 아파트값이 이렇게 올랐을까? 안 올랐어요. 스트레스 DSR을 했어야 되는데 연기시켰다고. 부동산 PF 기업이 빚낸 걸 국민 니들이 좀 떠안아라 이걸 했다고요. 자 9월 되면은 스트레스 DSR 시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추가로 빚내서 오른 가격에 집을 사줄 사람이 있겠냐고요. 자영업자 무너져 나가지. 경기 안 좋다고 난리지. 금리는 높다고 난리인데 누가 추가적으로 오른 가격으로 아파트를 추가 사주고 사줄 사람들이 생기겠냐고. 안 생긴다니까. 그중에 만약에 은행권 하나 펑 터지기만 해봐. 어떻게 되겠어요. 겨우겨우 정상적으로 내려가고 있는 걸 어거지로 띄운 거야. 근데 윤석열 쪽도 자기들이 생각한 것보다 지금 서울 아파트 값이 너무 많이 올랐어요. 지금 이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이제 9월에 은행권에 스트레스 DSR 시행되면요 빚을 못 냅니다. 빚을 못 내. 오를 것 같아. 야 빚 내서 집 살까? 빚을 안 내준다니까. 그러면 올라간 그 아파트값 그 이상으로 사줄 사람이 없어. 당연히 떨어지게 됩니다. 은행권 부실화 문제 얘기 나올 수밖에 없고요. 부동산 PF 안 터질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터질 거 터져야 돼요. 옥석 가리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태영건설조차도 안 자빠지게 만들어놨어. 어떡해? 심각해지는 거예요. 언론이 조용하잖아. 지금도 부동산 PF는 매우 위태위태합니다. 저축은행 연체율 막 올라가고 있습니다. 현금이 부족하니까 고금리 예금 상품을 막 쏟아냅니다. 이상한 금리의 상품들이 나와요. 그 얘기는 뭐냐? 현금 부족하다는 거예요. 제2금융권에서 저축은행에서 말도 안 되는 저축 상품들이 막 나와요. 적금 상품들 10년짜리 20년짜리 야 이거 왜 이렇게 좋아? 위험한 신호. 현금 부족해서 빨리 이거 예금으로 현금 땡겨야 된다 까지더라도 막 까지더라도 일단 현금부터 챙겨야 된다 이런 신호가 나오고 있잖아. 다 망치고 있습니다. 윤석열은 경제를 정말 망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이라? 경제 확실히 살아나고 있다. 세계가 주목. 이런 미친 진짜. 아우 나 욕을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다니까. 돌아버립니다.